자, 먼저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나오는 게 두 가지죠. 뭐냐면 합의 법칙이 있고 합의 법칙이 있고 이제 곱의 법칙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와가지고. 아, 네네. 이민영이라는 친구. 안녕. 편한데 앉으렴. 숙제했어. 근데 오늘 경우의 수부터 하긴 하거든. 그다음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는데 어떨 때는 합하고 어떨 때는 더하는지 확실히 이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고 뭐냐면 그냥 느낌 따라서 풀어내시면 안 돼요. 얘가 여기 파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풀고 이제 불안해서 답 확인하고 채점하고 넘어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뭐가 가장 불안한 단어이냐면 내가 풀어서 채점을 딱 했는데 왜 맞은지도 모르고 왜 틀린지도 모르고 운에 기생해서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안녕. 정확히 언제 합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먼저 봐봐요. 너희 이런 거 싫어하잖아. 수영도 직접 그려서 이제 분류하는 거 되게 귀찮아하는데 그걸 좀 생활을 하셔야 공부할 때 생활을 하셔야 나중 가서 확통할 때도 문제가 전혀 안 생겨요. 여러분 확통 필수지 않습니까? 아니 반드시 잘 하셔야 되는 단원이니까 공부할 때 좀 짜임새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첫 번째로 합의 법칙을 보시면 말 그대로 합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보통 어떤 상황이 많이 나오냐면 서로 다른 예를 들어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다라고 해봐. 얘를 보통 이제 시행이라는 단어로 부를 건데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는 문제에서 설정을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졌으니까 봐봐.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죠. 합쳐서 3이 되는 경우 봐봐. 뭐뭐 있죠? 1, 2가 있고 2, 1이 있잖아. 이거 두 개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죠. 왜 그러죠?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앞에 있는 1과 뒤에 있는 2는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1, 2, 2, 1은 서로 다른 걸로 세주셔야 돼요. 여기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 던졌으니까 같은 것을 연달아 두 번 던지더라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던진 거랑 두 번째 던진 것 자체는 구분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경우는 1, 2, 2, 1 둘 다 세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하나 지정을 할 건데 이거는 문제에서 설정해 주겠죠. 합이 4가 되거나 5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시행에 의해서 생기는 이 상황을 사건이라고 부를 거고 이 사건 자체는 이제 확통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확통 가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배우겠지만 얘는 거의 뭐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집합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두 개 그려가지고 겹치는 경우 오면 두 개 겹치는 건 빼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이거부터 봅시다. 봐봐. 합이 4가 되는 경우로 가서 보시면 1, 3, 2, 2,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다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위의 경우의 수는 3가지고 밑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4가지가 됐는데 이거 두 개는 합쳐야 돼? 더해야 돼? 아니 뭐냐 똑같은 말이잖아. 합쳐야 돼? 곱해야 돼? 합쳐야 돼. 합해야 되죠. 왜 그러죠?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연관성이 아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두 개를 합쳐주는 상황으로 나와야 되고 만약에 겹치는 게 없다면 그냥 합쳤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따닥 나와버리니까 이런 상황이잖아. 이 사건이 4가 나오는 상황과 5가 나오는 상황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겹치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그냥 합쳤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든 네 개든 교집합 부분만 없으면 우리는 그냥 합쳐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언제 적용을 시키냐면 이게 근데 항상 이제 이거 수업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 그죠? 근데 후루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말 안 돼요. 큰일 나요. 확 통과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확히 수용도도 집에서 그려보시고 알겠죠? 항상 하는 말인데 그 시행착오 있잖아. 문제 풀다가 시행착오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행착오는 시험 보러 가서 겪으시면 안 돼요. 혼자 공부하면서 겪은 후에 정립시키고 이제 넘어가셔야 되고 합의법칙과 고배법칙 사실 가장 중요해. 이것만 잘 되어 있으면 뒤에 내용도 쭉쭉쭉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가 불안하면 나중에 이런 상황 발생한다니까 진짜로. 딱 시험 보러 가서 갑자기 헷갈려. 뭐지? 같은 경우인가? 다른 경우인가? 그러시면 안 되고 정확히 어떨 때 합하고 어떨 때 곱하는지 저 새끼 당연한 소리 하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정확히 구분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다 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봐요. 그리고 어디부터 나오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 나오거든. 우리가 행렬 못하고 보잖아. 시험을 보잖아. 혹시 행렬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제가 월요일 날 1시부터 나와 있을 테니 나와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빨리 오시는 게 유리할걸요. 왜냐면 전혀 저는 스포할 생각이 없어 나. 저는 이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알아야 된다라는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문제를 알려드리지 않아요. 이제 그 정도의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문제를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알려주긴 하겠죠. 그 문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하는 방법, 유형을.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김모 학생처럼 시험 문제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양아치죠. 사람이니까 저한테 시험 문제 안 알려준다고. 자 봅시다. 합의 법칙은 언제 적용하는지 보시면 봐봐. 얘처럼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아예 연관이 없지. 그죠? 겹쳐지는 경우도 없으니까 이럴 때 더하는 건데 보통 너 이 경우에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죠. 이것처럼 케이스를 분류하는 상황이 등장하면 케이스를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한 거죠. 그럼 그 두 개는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케이스를 분류했을 때 사건은 집합으로 나타내서 생각하면 쉬운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 두 가지만 볼게요. 두 사건이 아예 안 겹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사건을 봤는데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좀 특수한 경우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관찰하신 후에 이 부분은 봐봐 얘들아. 더했을 때 여기 더하고 여기를 더하기 때문에 교집합 부분이 몇 번 들어가니? 2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한 번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 잘 하셔야 되고 이게 특수한 경우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학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많이 나온다. 해서 일단 어쩔 수 없어. 그 한 번 버튼 누르듯이 띡 해서 띡 나오는 건 없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문제 풀 때 불편함이 없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리고 또눈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집합으로 따졌을 때 뭐였죠? 위에서 방금 설명은 똑같아요. 합집합이죠. 또눈은 얘는 결국에 합집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눈이면 더하는 상황인데 특수한 경우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경우의 수가 상황이 아예 다를 때는 두 개를 어떻게 해주신다? 더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합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고배 법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을 우리가 봤는데 봐봐. 어떤 경우 고배 법칙이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오려 할 때 옷을 입어요. 위도시 티셔츠, 후드티, 또 뭐 있냐? 뭐 있죠? 아무거나. 와이셔츠. 이렇게 있다 쳐봐. 그리고 바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입을 때 얘 하나당 바지 몇 개 입을 수 있어요? 두 개 입을 수가 있고 얘 하나당 또 바지 몇 개 입을 수 있죠?
두 개 입을 수 있죠. 얘 하나당 바지 몇 개 입을 수 있죠? 두 개 입을 수 있네. 그러면 봐봐. 지금 케이스가 이때 분류가 됐으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했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지만 계산 자체가 좀 불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뭘로 보셔도 된다? 3 곱하기 2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네. 그러니까 내가 케이스를 분류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뭐 이 경우나 아예 똑같은 경우면 굳이 합의 법칙이 아니라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곱셈 처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럼 문맥상 어떨 때 곱의 법칙 사용하냐면 봐봐. 얘를 입음으로써 얘를 입는 게 서로 연관이 있죠. 그리고 연달아 발생하네요. 이해된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잇따라 발생할 때 그리고 수용도를 딱 그렸는데 얘가 어떻게 될 때 딸려 있는 경우 있잖아. 딸려 있는 경우 얘처럼 위도 하나당 바지 2개. 예를 들어 운동화가 3개 있었다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3개가 딸려 있겠지. 연달아 일어나거나 딸려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곱셈 처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맥상 그리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곱셈 처리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주사위를 얘들아 던졌다 생각해봐. 첫 번째 시행에서는 짝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는 소수가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봐봅시다. 짝수라는 건 2랑 4랑 6이 있을 거고 소수라는 건 2, 3, 5 세 개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나온 다음에 연달아서 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곱해 주셔야겠죠?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봐봐. 첫 번째는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소수가 나온 경우 수용도를 그린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2가 나올 경우 4가 나올 경우 6이 나올 경우고요. 2 하나당 뭐가 나올 수 있죠? 소수가 2, 3, 5 나올 수 있고 4 하나당 또 연달아 딸려 있고요. 얘도 또 연달아 딸려 있으니까 얘처럼 잇따라 일어나거나 딸려 있는 경우는 곱셈 처리를 해서 곱의 법칙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저거 글씨 뭐예요? 어디요? 짝수 위에 있는 주사위. 아 뭐뭐. 죄송해요. 첫 번째로 할게요. 저 한글을 사랑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달아서 두 번째 일어나는 이런 경우는 이 사건에 딸려있는 수용도가 그려지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짓자라는 게 경우의 수의 기본이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건데 제가 프린트를 좀 쉬운 걸로 하나 뽑았거든요. 어려운 거 바로 하기엔 다 까먹으셨다 이제.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하고 심화 개념도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색칠하는 경우야.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똑같이 색칠하는 경우인데 푸는 방법이 살짝 달라요. 봐봐. 지금 나한테는 4가지 영역이 있는데 4가지 색깔이 있어. 근데 여기다 색칠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1번 색깔, 뭐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이렇게 딱 있을 때 여기에다가 색칠을 딱딱딱딱 할 거야.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대요. 그러면 선택을 먼저 해야겠죠. 봐봐. 어디에 먼저 칠하는 게 유리한지는 기억나시죠? 뭐에 먼저 칠해야 되죠? 인접한 게 많은 곳에다가 먼저 칠하는 게 유리한데 무조건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인접한 걸 먼저 해야 되냐면 봐봐. A, B, C, D가 있어. A가 몇 개 겹치니? 3개 겹치죠. 하나, 둘, 셋. D는 2개, C 몇 개야? 3개죠. B 몇 개죠? 2개죠. 그러니까 사실 B나 D를 먼저 색칠하셔도 답은 나오는데 마지막에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1번을 색칠을 했어요. 확인됐나요? 그 다음에 C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건 1 빼고 뭐뭐뭐뭐 들어가죠? 2, 3, 4가 들어갈 거고요. 2 아니면 3 아니면 4니까 내가 2를 집어넣었다 해봐. 그 다음에 B에는 또 뭐가 들어가지? 2 아닌 뭐 1, 3, 4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봐봐 여기에서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지. 얘가 만약에 1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2가지 색인데
얘가 3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을 피해야 돼.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생각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애초에 인접한 게 많은 거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순열 조합이든 뭐든 이 확통 유형의 문제들은 문제에서 제한 조건이 이제 쉬운 문제는 하나 줄 거고 어려운 문제는 2개, 3개 늘어날 건데 제한 조건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경우의 수 생각할 때 유리하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부터 봐야 된다? 여기 인접한 게 많은 C나 A부터 보자. 그럼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색깔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 그러면 여기에 1을 색칠했다 해봐.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1 빼고 3가지죠. 그래서 1 빼고 3가지 집어넣으시면 여기 2가 들어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C에 들어갈 거 뭐가 있죠? 1, 2 빼고 2가지죠. 확인되셨나요? 1, 2 빼고 2가지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뭐 3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으로 4번 뒤에는 뭐랑 뭐만 빼면 돼? 1, 3만 빼면 2, 4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시면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2만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라고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2번 같은 경우는 살짝 달라요. 왜 그러냐면 봐봐. 당연히 인접한 게 많은 A부터 건드리는 게 문제 해결하는데 훨씬 쉽겠으나 그죠?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이런 게 달라. 봐봐 여기도 지금 5개 영역이 있고 5개 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가지 색이 있었다 해봐. 여기부터 들어가겠죠? 여기 공에서 몇 가지 들어가? 5가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1번 색을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있고요. 실제 색깔로 할까요? 좀 부족할까? 봐봐. 그럼 여기에 이제 2번이 들어가고 여기에 3번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 4번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 5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봐봐. 이렇게 해볼게요. 경우가 달라져. 이 가운데 인접한 게 많은 거 먼저 색칠했다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랑 얘에 똑같은 색이 색칠이 될 때가 있고 확인됐나요? 얘랑 얘 다른 색이 색칠이 될 때가 있겠네. 만약에 똑같은 색이 색칠돼버리면 여기는 몇 개만 피하면 돼? 2개만 피하면 되죠. 파란색, 빨간색. 근데 만약에 얘랑 얘가 다른 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색칠이 됐다 생각해봐. 그럼 얘는 몇 개를 피해야 돼요? 3개를 피해야 되니까 결국에 색칠할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다 이 소리네. 그러면 대칭으로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된다? 같은 색이 들어갈 경우랑 다른 색이 들어갈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니까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돼서 2가지를 나눠서 서로 더해 주셔야 맞겠죠.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첫 번째로 같은 색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른 색인 경우를 따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같은 색인 거 먼저 해볼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가지에다가 그 다음은 여기에 뭐 빨간색 1번 색칠됐다 치면 1번만 빼고 여기에는 몇 가지 색? 4가지 색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에 4가지 색이 들어갔다. 헷갈려. 4가지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2번이 들어갔다 쳐봐. 그럼 여기에는 1, 2 빼고 몇 가지 들어가야 돼? 3가지 들어야겠네. 그래서 여기에 3가지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뭐 3이 들어갔다 치고요. 지금 내가 그 경우를 어떻게 나눴어? 얘랑 얘가 똑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 나눴지. 그럼 여기는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돼? 위에 들어. 무조건 2번 색깔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로 따지면 몇 가지야? 1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가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럼 C의 입장에서는 1, 2 빼고는 다 써도 되는 상황이니까 3, 4, 5 중 하나 들어가는 3가지 경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2개가 다른 색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5가지고요. 그 다음은 4가지죠. 여기 2번 들어가고 그 다음은 1, 2 빼고 3가지야. 그럼 여기 3번 들어갔다 치고 그럼 여기는 이제 방금이랑 다른 게 얘랑 다른 색이니까 얘도 피해야 되지만 얘까지 피해야 돼. 그러면 몇 개가 빠져야 돼요? 3개가 빠져야 돼. 그래서 1, 2, 3 빠지면 4, 5 둘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겠네? 그래서 여기에 4, 5 둘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C는 1번도 빼고 2번도 빼고 4번도 빼셔야 되니까 3, 5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면 돼서 두 가지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고 케이스가 분류된 경우죠. 얘가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두 개는 어떻게 주셔야 된다? 더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게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실제로 행동을 하면 너희가 직접 그 공간 안에서 실제로 한다 생각하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쉬워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뭐 이웃한 애들을 세웠어. 그럼 실제로 이웃하게 세운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에서 너희가 직접 쓰는 게 유리하다. 아시겠죠? 자, 3번 유형 봅시다. 이번에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뭐 동전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네. 여기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쉬워서 일부러 안 넣었는데 어떤 경우이냐면 방법의 수가 있고 금액의 수가 있어. 방법의 수라는 건 뭐냐 얘들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0원짜리 두 개 내는 경우는 방법이 서로 다르죠. 지폐 하나 내는 거랑 동전 두 개 내는 경우니까 얘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방법의 수를 센다 쳐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0,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그럼 총 10,000원짜리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안 낼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하나 낼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두 개 낼 수도 있으니까 이때 경우의 수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도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두 개 낼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예요. 그럼 1,000원짜리도 몇 개가 있죠? 네 가지죠.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싹 다 곱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빼니까 0, 0, 0 이건 빼야겠죠? 몇 개를 빼야 돼? 한 개를 빼시면 방법의 수인 거야. 이해됐나요? 근데 금액의 수는 방금이랑 다른 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렇죠? 500원짜리 두 개를 내나? 1,000원짜리 하나를 내나? 아예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죠. 봐봐. 지금 10,0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요. 5,0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1,000원짜리가 세 장이 있네요. 근데 금액의 수라는 건 어차피 뭐 몇 개 썼냐? 두 장, 세 장. 금액의 수라는 건 어차피 뭐야? 겹치는 건 두 번 세면 안 되는 거죠. 일일이 지금 두 개, 세 개니까 일일이 셀 수도 있지만 일일이 세는 건 불편하니까 차라리 뭐 하시면 돼? 환전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환전시킬 때는 봐봐 얘들아, 1,000원짜리 3개, 5,000원짜리 하나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환전이 안 돼요. 왜냐면 차근차근 이게 가다가 끊겨버리잖아. 확인된가? 얘 같은 경우는 5,000원짜리 두 개로 10,0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환전할 수 있다 이 소리야. 확인되셨나? 어차피 금액이니까 종류를 하나로 만드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환전할 때 중요한 건 이걸로 요거 단위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걸로 이거 단위 하나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1,000원짜리 3개로는 5,000원짜리 못 만드니까 이렇게는 환전이 안 되고 요렇게는 환전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는 환전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럼 5,000원짜리 몇 개로 바뀌죠? 10,000원짜리가? 4개로 바뀐가요? 그럼 여기 4개가 더해지면 총 몇 개야? 6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날라가고 얘가 6개로 바뀌었다. 그럼 5,0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7개죠.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가 7개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1,000원짜리 3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네요. 그래서 얘는 4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두 개를 곱하시면 몇이야? 28이죠. 근데 뭐는 빼야 돼? 1은 빼야 돼. 0원을 지불하는 건 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금액의 수는 7 곱하기 4에서 1 뺀 27이 답이 되겠다 라고 풀어주시는 거니까 요 경우랑 요 경우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가 있어. 이걸로 뭐 4,000원을 4,000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얼마로 하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순간 고민에 빠져. 4,5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를 보시면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몇 개인지 모르죠. 얘가 지금 X개, 얘가 Y개, 얘가 Z개 이렇게 잡고 100X 플러스 500Y 더하기 1000Z는 4500이다라고 잡은 다음에 일일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Z가 몇일 때, Z가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건 순서상 직접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누가 기준인 게 제일 나을까? Z가 기준인 게 제일 낫겠죠? 개수가 큰 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순서상 직접 써서 풀어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밑으로 넘어갑시다. 4번 가서 봅시다. 4번 가서 보시면 지금 A에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C도시까지 가야 돼. 그러면 두 가지 방향이 있네요. 어디랑 어디 방향 봐야 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경우랑 이렇게 가는 경우가 똑같았으면 일일이 셀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합의 법칙인데 아예 똑같은 상황이면 고배 법칙 적용시켜도 된다 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 4개 2개였어. 여기도 만약에 2개 4개였으면 이렇게 가는 경우나 이렇게 가는 경우나 똑같으니까 얘에서 얘까지 가는 건 연달아 일어나죠. 얘 4개당 딸려 있잖아. 2개씩. 그럼 얘랑 얘는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네. 그럼 4 곱하기 2가 들어갈 거고 3 곱하기 4가 들어가서 2개 더하시면 답이 나올 건데 만약에 여기도 4개 2개 여기도 2개 4개였으면 그냥 4 곱하기 2에다 곱하기 2만 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경우가 똑같으면 합의 법칙이더라도 고배 법칙으로 바꿔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자, 5번 봅시다. 요거는 그냥 요 유형 그냥 외우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게 요거야. 이제 교란순열이라는 건데 이 문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문제가 사실 비슷한 문제를 넣어놓긴 했는데 교란순열이 뭐냐면 요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4명이 놀러 갔어. 그래서 가방을 땡겨놨어요. 그래서 가방을 서로 짚는데 서로 다 자기 게 아닌 다른 거 짚는 경우도 있죠. 이해됐니? 이렇게 4명 놀러 갔어. 그래서 가방을 땡겨놓고 집에 갈 때 가방을 맸는데 수윤이는 서윤이 거, 세윤이는 주아 거, 주아는 안 되는데 그러면? 주아는 서윤이 거.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거 가져가는 경우를 교란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철저하게 뭐에 의존하셔야 되냐면 수용도를 직접 그리셔야 돼요. 직접.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수용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뭐 경에서 푸는데 막 나열해서 푸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려 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다 그리라는 소리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용도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봐봐. 싹 다 다른 걸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나 합의 법칙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일일이 세셔야 돼서 얘는 수용도를 그려서 보시는 게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3명이라 생각해봐. A, B, C가 있어. 싹 다 다른 거 가져가야 돼. 그럼 얘는 B 아니면 뭐 가져가야 돼? C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얘는 누구 아니면 누구 가져가야 돼요? 정해줬죠. 근데 얘가 만약에 C를 가져갔어. 얘는 A 가져가면 되지. 근데 얘가 만약에 뭐 가져가면? A 가져가면 얘는 C 가져가야 되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가져간 상태면 얘는 누구랑 누구 가져갈 수 있죠? A랑 B를 가져갈 수 있긴 한데 B는 가져가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A는 무조건 누구 가져가야 된다? B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처럼 일일이 수용도를 그려서 보시는 게 유리할 텐데 중요한 건 그냥 어차피 수용도를 그릴 거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외우는 게 유리하다. 봐봐. 한 명일 때는 내가 옆에 쓰는 게 n이 뭐냐면 한 명일 때야 한 명이 있는데 다른 거 가져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0가지, 2명이면 1가지, 3명이면 2가지, 4명이면 9가지, 5명이면 44가지예요. 수용도 그려보시면.
그냥 외우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012944로 외우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오면 바로 체크해 버리시는 게 유리하다. 어차피 수용도 그려서 볼 거면 요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이것만 외우라 했다고 이거 모르시면 안 돼. 당연하잖아.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요. 2명이면 한 가지밖에 없고요. 3명이면 방금 봤듯이 2가지고 4명이면 9가지, 5명이면 44가지니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바로 이걸로 해결되진 않아. 왜냐면 제한 조건이 있어요. 봐봐. 지금 A1, A2, A3, A4, A5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빼박 누군 뭘 가져가야 돼? 2가 들어간 거 여기에 집어넣었다 이 소리야. 우리는 얘 빼고 여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직접 수용도 그리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런 문제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돼요? 봐봐 얘들아, 내가 이런 것도 사실 봐봐, 딱 어차피 학교 시험 이제 객관식 좀 많이 나오잖아. 객관식 문제를 봐. 보기를 먼저 봐. 보기가 숫자가 작아. 그러면 직접 세서 풀어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겠죠? 200 몇 가지를 세라고 내진 않아. 그러니까 일단 보기를 먼저 봐. 개수가 좀 작아. 그럼 직접 수용도 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다. 직접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사건 문제도 있잖아. 확률 문제인데 보기가 봤더니 다 2분의 1보다 커. 확률은 최대한 큰 몇이야? 1이죠, 1. 이해된가요? 근데 다 2분의 1보다 커, 보기가. 그럼 뭘로 푸는 게 유리해? 여사건으로 푸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기준 잡고 풀어내시면 조금 수월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보기 보시고 확률도 2분의 1보다 크면 여사건 쓰자. 아니면 그냥 풀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접목시키셔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건 그려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순열로 들어가서 봅시다. 오늘 일단 기본 개념 먼저 할 거야. 여러분 월요일날 시험 봐야 되는데 아예 모르면 안 되니까. 자, 순열은 요 세 가지만 잘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일단 기호 정의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법 아셔야 되고, 그리고 순열을 계승 표현으로 잘 나타내 보자. 요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계승 표현이라는 건 팩토리얼 기억나시죠? 5명이 일렬로 쓰면 5팩이잖아요. 몇이죠? 120이죠? 6팩이면 720이고요. 그죠? 그럼 봐봐. 일단 기호정이면 NPR이 이제 순열의 기호인데, 순열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말이야. 순서 나열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은 뭐니? 5명 중에서 3명 뽑는 게 뭐고요? 조합이고요. 5명 중에 3명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게 뭐야? 순열이야. 그러니까 너희 그 중2 때 배웠던 거 있잖아. 뭐냐면 대표 3명 뽑는 경우랑 회장, 부회장, 총무 뽑는 경우 있죠. 회장, 부회장, 총무 뽑는 경우가 뭐야? 순열이죠. 대표 3명 뽑는 건 조합이야. 왜냐면 뽑아서 대표 3명이면 대표를 이렇게 3명 뽑았다 해서 반발을 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막 뽑았어.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죠. 그죠? 순서가 필요하면 순열이고 필요 없이 뽑기만 해도 되면 뭐다?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덥냐? 봄이냐? 자, 봅시다. 항상 이제 NPR, NCR 두 개 나올 건데 나중에 확통 가시면 MPR, 뭐 NHR 난리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 보이는 N은 서로 다른 N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서로 다른 N개가 아니었어. 그럼 이건 경우의 수 안 돼요. 이해된가요? 어차피 똑같은 경우니까 경우의 수 채택이 안 돼서 경우의 수 한 가지일 건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고, 얘 계산하는 방법은
기억나실 거야. 예를 들어서 5P3이야. 그러면 5명이 있는데 3명 뽑아서 그냥 나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곱의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여기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서로 다르겠죠. 여기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자리가 다 다른 경우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니까 A, B, C 들어가는 거, B, A, C 들어가는 거, C, A, B 들어가는 거 다 달라. 이런 경우가 뭐다? 순열이다. 그러면 수열도 사실 뭐 이걸 외워서 여기다 집어넣진 않아. 풀다 보면 너희 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자리 세워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 곱의 법칙으로 풀면 그냥 그게 뭐가 된다? 순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약속을 하는 거고. 그럼 5명이 있네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5명이야. A가 섰어요. 연달아 일어날 곱셈이겠죠? 그 다음은 4명. 그 다음은 3명 들어가는 경우니까 얘가 순열 계산하는 방법이고 기호로서 나타낸다면 이런 상황이겠죠? n부터 하나씩 까지면서 곱해질 건데 언제까지 곱해질 거냐면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지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딱 이거잖아요.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지겠다. 3까지 딱 곱해졌네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냥 문제 보고 몇 가지 곱하는지 곱의 법칙으로 확인하는 거고 근데 뭐 지문문 있잖아. 가나다 문제, 계산법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헷갈릴 수 있는 거 몇 개만 체크해 봅시다. n명이 있는데 n명을 뽑아서 나열을 했어. n명을. 그러니까 5명 중에서 5명 다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얘는 n부터 어디까지 곱해지는 거다?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곱해지는 거고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n 팩토리얼이다 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n명을 다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고 두 번째 그 0팩은 어떻게 될까요? 몇일까요? 0일까요? 1일까요? 1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사실 그냥 약속이니까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 0팩이라는 건 0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그 경우 한 가지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1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NP0이야. 얘도 몇이다? 1이겠죠. n명 중에서 뽑지 않는 경우니까 그 경우가 한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뭐냐면 계승 표현이야. 여기서 말했던 순열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상황을 보자고요. 얘 보시면 npr을 팩토리얼만으로 나타내면 얘가 결국에 n팩이고 밑에는 n-r 팩토리얼이 들어갈 건데 그냥 요렇게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5p3을 순열로 써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근데 얘를 꼭 팩토리얼만 써서 나타내래. 그럼 팩토리얼이니까 어디까지 곱해야 돼? 1까지 곱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방금 없었던 애를 곱했으니까 다시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라서 여기에 똑같이 2 곱하기 1이 들어가시면 위에가 5팩이고요. 밑에는 2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 그러면 n팩이 그대로 들어갈 거고 밑에는 n-r팩이 들어갔다. 5팩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밑에는 5-3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계승 표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개념 자체는 많지 않아. 근데 유형별로 나뉘기 때문에 유형을 이제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얘들아. 그 문제 풀잖아? 문제집 풀면 어쨌든 위에 써져 있어. 순열이라고. 글잖아. 그거 보고 풀면 사실 안 돼요. 시험 볼 때는 순열인지 조합인지 안 써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보고 얘가 순열인지 조합인지 그냥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위에 진짜 다 지워버리고 싶어. 그 위에 이거 보고 푸시면 안 돼. 위에 조합 뭐 여기 써져 있어요. 이웃하는 경우에 순열 이렇게 그러면 이웃하겠지 하고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시험 보러 가면 아무도 안 알려줘요.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 봅시다. 6명의 친구들이 계단에 3명씩 두 줄로 앉아 사진을 찍으려고 한대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어떻게 풀죠? 봐봐. 6명의 친구들이 계단에 3명씩 두 줄로 앉아 사진을 찍으려고 한대요.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1등급 수학이 있긴 한데 왜 넣어놨냐면 얘가 사실 이것만 하면 되잖아. 6팩이 답이야. 어차피 3명 정해져 있고 누가 어디로 들어가네 그 차이잖아요. 그게 6명이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6팩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720이 답일 건데 애들 꼭 이런 생각한다니까. 1등급 수학이 있고 뒤쪽에 있어. 그러면 분명 이건 아니야. 난리를 쳐요. 앞에 어찌고 저찌고 뒤에 어찌고 저찌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고배 법칙으로 밀고 나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7번 가서 봅시다. 얘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는 경우의 수면 얘는 뭐 도입하시면 되냐면 주머니를 이렇게 묶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하는 애들을. 봐봐. 초등학생이 1명, 2명, 3명, 4명. 중학생이 1명, 2명, 3명. 고등학생이 1명, 2명 이렇게 있었다 생각해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의 수면 이웃하는 애들끼리 일단 묶어버리시면 돼요. 하나로.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하나로 묶으시고요. 얘를 요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된다 보시면 되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나열된다라고 보시면 이웃하는 거 자체로 움직이겠지. 다 해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잖아. 4팩 처리를 하시면 일단 내가 4팩 처리를 하면 이런 상황이겠지. 뭐 주머니 하나, 예를 들어 고등학생, 그 다음 주머니 하나, 뭐 고등학생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주머니 고등학생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겠네요. 그럼 너희는 이제 뭐만 하면 돼? 요 안쪽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까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주머니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뀌니까 뭘로 들어간다? 4팩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주머니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뀌니까 몇 팩이다? 3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는 주머니를 묶어가지고 나열한 다음에 그 안쪽에서 또 자기들끼리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자, 8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 거야. 물론 이웃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웃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요거 먼저 설정하는 게 맞아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중간중간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칸막이가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그 칸막이를 먼저 설정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럼 봐봐. 그냥 설정하시면 안 되는 게 2, 3은 이웃한다 있으니까 2랑 3이 이웃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숫자가 1, 4, 5, 6, 7이야. 그러면 봐봐. 4랑 5랑 6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칸막이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요 주머니 하나랑 1이랑 7이 칸막이죠. 그럼 칸막이 먼저 나열하시는 거죠. 칸막이 다 해서 몇 개죠? 하나, 둘, 3개야. 그래서 3팩 먼저 처리하시면 여기에 3팩을 먼저 처리하시면 칸막이가 요렇게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1, 7 이렇게 있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안쪽에서 3, 2나 2, 3이 또 자리 바뀌는 경우도 있겠네. 주머니 안쪽에서. 그래서 걔 2팩까지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4, 5, 6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 여기에 잘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공간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뭐까지 하셔야 된다? 나열까지 하셔야 된다. 여기에 뭐 4, 5, 6 가는 거나 6, 5, 4 가는 거나 다 다른 경우니까 우리는 이제 4가지에서 3가지 선택해서 뭐까지 해야 된다? 나열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뭐 먼저 하자? 칸막이 먼저 설정하자. 이웃하면 주머니를 묶어서 보시면 되고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안쪽에서 자기들끼리 이웃하면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거는 따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순위를 푸는 방법이고요.
조합은 좀 할 게 많아요. 수율도 할 게 더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먼저 보고 봅시다. 자, 조합은 얘를 봐봐. 그 한글 상 생각해 보면 순열은 뽑아서 나열까지 하셔야 되고 조합은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뽑기만 하는 게 더 단순해 보이지만 계산 처리할 때는 조합이 더 살짝 어려운 게 얘는 순서 무시의 나눗셈이 나중에 따로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A, B, C, D, E 5명 중에서 내가 3명을 뽑기만 하고 싶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너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뽑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 버리니? 순서가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 순서를 나중에 삭제시켜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3명 뽑아서 나열까지 하고 싶으면 그냥 5P3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조합은 뽑기만 해야 돼. 근데 뽑다 보면 순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순서를 무시하는 나눗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5P3을 뭘로 나누셔야 된다? 3팩으로 나눠주시는 게 조합의 계산 처리 과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 말로 보면 더 쉬운데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계산 처리 과정에서는 순서 무시 나눗셈을 따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을 뿐이다. 자, 그럼 조합은 NCR로 표현이 되고요. 방금 말했지만 순열 처리하신 다음에 R팩으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이 R팩 왜 들어가냐면 순서를 무시하는 나눗셈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뽑다 보면 순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삭제시켜주는 거야. 이거 분배할 때도 나오니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로 NC0을 가서 보시면 얘는 마찬가지야. 1이죠. 그 다음에 n명 중에서 n명 다 뽑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NCN도 한 가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많이 나오죠. NCR이나 NCN-R이나 아예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100명 중에서 98명을 뽑아. 이럴 바에는 뭐 하시면 돼? 예를 들어 숙제해온 사람 손들어 이랬는데 잘못됐다. 얘가 숙제 안 하는 사람 손들어 있는데 졸라 많이 들었어. 10명 중에서 8명이 들었어. 8명 세느니 그냥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반대인 경우 세 가지고 전체에서 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경우나 100C 2나 아예 똑같은 경우라고. 그래서 우리는 10C 2나 10C 8이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계산이 복잡한 상황이면 이렇게 바꿔서 나타내자라는 게 조합에서 나오는 상황이고, 조합은 일단 9번부터 보고 또 나머지 할게요. 자, 봅시다. 혜원이랑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데 5명을 뽑는데요. 봐봐. 혜원이가 있고 민준이가 있는데 1, 2, 3 쭉 가서 나머지 쩌리 10명 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몇 명 뽑을 거냐면 5명을 뽑을 거야. 근데 혜원이랑 민준이를 모두 뽑는 경우의 수를 보라 했네. 1명, 2명, 3명, 4명, 5명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누구랑 누구는 뽑혀있니? 이미 혜원이랑 민준이는 뽑혀있어. 그래서 뽑혀있는 애들은 그냥 집어넣고 보는 거죠. 혜원이, 민준이 집어넣어봐. 그러면 얘랑 얘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리 2개가 차지가 됐기 때문에 자리가 5개가 아닌 자리가 몇 개로 줄어들었다? 3개로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들끼리 그냥 경쟁하는 거지. 그죠? 얘랑 얘는 이미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얘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럼 얘들이 차지하는 자리도 후보가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1번 A부터 10번 A까지 중에서 3명 뽑는 경우랑 아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뭘로 보시면 된다? 10C 3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라고요. 자, 12번 같은 경우를 보기 전에 제가 요거는 종종 꽤 나오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 너희 정 N각형 있어. 여기 12번은 지금 정 팔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 정액각형 안에서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거 이게 일일이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12각형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나 둘 찍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5개씩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에서 12개 점 찍은 거야. 확인됐나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냥 삼각형의 개수만 물어봤으면 개꿀인데 그렇진 않아. 뭐 물어볼 때도 있냐면 직각 삼각형의 개수 물어볼 때도 있고 둔각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각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얘들은 일일이 세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이거는 알잖아. 삼각형 3개가 만들어진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 3개 선택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맞죠? 근데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거나 순서는 상관없이 똑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겠죠? 여기는 싹 다 조합일 수밖에 없잖아. 점의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만 물어봤으면 12C3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만 물어본 경우는 거의 없죠. 직각 삼각형을 물어봤다 생각해 봅시다. 직각 삼각형은 원주각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90도이기 때문에 지름 하나당 직각 삼각형 몇 개 만들어지니?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이 지름 뺀 나머지 점의 개수를 세시면 그게 곧 이 지름 하나당 나오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가 나오겠네? 그러면 이거 하나당 몇 개 생겨요? 10개 생기죠. 12각형이니까 지름 몇 개 생겨? 6개 생겨요. 그러면 지름 하나당 10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름이 6개 만들어지고 그거 하나당 10개가 만들어지니까 곱하기 10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둔각 삼각형을 물어봐서 봐봐. 얘들아 둔각이라는 건 요런 거야. 얘는 둔각이 아니죠. 둔각이라는 거 얘들아 봐봐. 얘 내가 점을 기준으로 볼 건데 둔각은 점을 기준으로 셀 거야. 직각은 내가 아까 선을 기준으로 셌죠. 얘는 점을 기준으로 셀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점을 찍었다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쭉 그어. 확인되셨나요?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 골라버리면 무조건 둔각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골라도 둔각이고요. 이렇게 골라도 둔각이고요. 확인되셨나? 이렇게 골라도 둔각이지. 확인되심? 그럼 내가 점 하나를 구했으면 이렇게 긋고 여기에 생긴 5개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자? 2개를 선택하자. 근데 이 경우가 몇 개가 생겨? 12개 생기지 않을까? 점이 12개니까. 봐봐. 이때는 이 점을 찍었으면 여기 5개 중에 2개. 이 점을 찍었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 5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아나가면 총 점이 12개니까 12개가 생성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확인되셨나요? 이 개수 세시면 얘는 120개고요. 얘는 몇이야? 60개죠. 얘는 12에 11, 10에 3, 2니까 몇이죠? 2에 220개네요. 220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봐봐. 얘각은 얘들아 그냥 여기에서 직각, 둔각 더해가지고 빼는 게 낫겠지. 삼각형은 얘각, 직각, 둔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체 삼각형은 220개야. 직각이랑 둔각 금방 셀 수 있죠. 그럼 220에서 180 빼면 몇 나와요? 40 나오죠. 그래서 얘는 40개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 안에는 규칙이 있어. 이 둔각이랑 예각은 비율이 무조건 3대 1로 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까지 안 해도 상관없는 게 그냥 전체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직각을 빼. 그 다음에 3대 1의 비율로 집어넣어버리면 둔각의 개수랑 예각의 개수가 뜨겠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얘가 봐봐. 예각을 이렇게 뭐야 맞냐? 이렇게 그었다 생각해봐.
얘가 하나당 봐봐. 이 점의 대칭인 곳으로 쭉 가서 둔각이 여기 이렇게 하나 생기고요. 이 둔각 보인가요? 이 점을 기준으로 또 쭉 가서 이렇게 둔각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가지고 또 둔각이 이렇게 하나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지금 얘각 하나당 그 점에 대응되는 이 점에 대응되는 둔각 하나, 이 점에 대응되는 둔각 하나, 이 점에 대응되는 둔각 하나에서 총 3개가 뜨네. 그래서 얘각 하나당 둔각이 몇 개가 뜬다? 3개가 뜬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개는 비율이 3대 1의 비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 직접 세시면 돼요. 이 12각형이잖아. 60도잖아요. 정삼각형 총 몇 개 그려지겠니? 겹치는 거 2번 세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 다음 또 이렇게 좀 이상한데? 지워버렸네. 뭔 말인지 알죠? 정삼각형은 봐봐. 이렇게 들어갔으면 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4번만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겹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정삼각형 개수는 직접 세시면 돼. 4개가 되는데 이제 이등변은 얘들아 봐봐. 얘도 마찬가지. 이등변도 점을 기준으로 셀 거야. 점. 얘도 점을 기준으로 셀 건데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다 세볼게. 이등변을.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가니까 이등변 총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이미 여기 안에 누가 들어있어? 정삼각형이 들어있죠. 그래서 정삼각형 먼저 4개를 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삼각형 빼고 이등변 세보시면 4개지. 총 5개 중에서 정삼각형 1개 있었으니까 4개가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데 점 하나당 생기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12만 들어가 주시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円각형, 8각형이든 12각형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삼각형의 개수 세신 다음에 직각은 지름 하나당 셀 수 있는 게 너무 쉬우니까 직각 구하시고 3대 1의 비율로 둔각, 예각 나눠서 들어간 다음에 정삼각형 직접 세셔도 상관없고요. 이등변은 점 하나당 생기는 개수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다고요. 확인되셨나?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10번 한번 해보실 거예요. 10번. 방금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10번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내가 해줄게. 자, 11번, 12번 같이 할게요. 두 개 같은 유형이니까. 아니, 10번, 11번. 자, 봐봐. 평행사변이라는 건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지금 1번 직선이랑 여기 보이는 1번 직선이랑 2번 직선이랑 3번 직선 있죠. 1번 직선 총 몇 개 있죠? 3개 있고요. 2번 직선도 총 3개 있고 3번 직선이 4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두 개, 여기에서 두 개 골라도 평행사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두 개, 여기에서 두 개도 평행사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두 개, 여기에서 두 개 한다 하더라도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구분만 하시면 돼요. 1번과 2번으로 평행사변형 만드는 경우랑 그 다음에 2번과 3번으로 평행사변형 만드는 경우랑 세 번째로 뭐가 냈니? 1, 2, 2, 3 1번과 3번으로 평행사변형 만드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렇게 선택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나 똑같은 경우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서 조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번 총 3개 중에서 2개 선택 그리고 연달아서 이제 2번에 대한 상황이 잇따라 일어나니까 고배 법칙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건 몇 가지야? 9가지죠.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 3가지 중에서 2개 선택 그 다음에 4가지 중에서 2개 선택이면 3 곱하기 6이니까 18가지다 라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1번 3번 3개 중에서 2개 선택 그 다음에 3번이면 4개 중에서 2개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랑 똑같은 경우니까 여기다 2 곱해서 2개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11번은 살짝 제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갔어. 봐봐. 어떻게 선택하면 안 되냐면 얘가 요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얘가 포함이 되려면 무조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봐봐. 여기 보이는 이 2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3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개 중에서 하나도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 그래야 저 색출된 개가 들어가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이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가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된다. 총 4개의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둘 중에서 하나, 여기 넷 중에서 하나, 여기 셋 중에서 하나, 여기 셋 중에서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고배 법칙으로 보시면 초록색 3개 중에서 하나, 3가지 파란색 3개 중에서 하나, 3가지 빨간색 2개 중에서 하나, 2가지 검정색 4개 중에서 하나, 4가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가 봐봐 하나 해볼까요? 무조건 포함되죠?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선택했다 해봐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경계로 이 4변이 포함되는 애들을 경계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그 중에서 하나씩만 선택하면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12번 지금 해봅시다. 방금 했던 내용. 외심이 외부에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니? 둔각이죠? 둔각 구하라는 소리야? 하셨나요? 외부에 존재하는 삼각형이라는 건 둔각을 구해라. 그러면 8개니까 8개 중에서 3개 선택하시면 일반적인 삼각형이 다 나와. 그래서 8, 7, 6에 3팩으로 나누시면 6이 날아가겠네요. 3, 2니까 56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각 삼각형의 개수 세봅시다. 직각은 요거 하나당 몇 개 생겨요? 6개 생긴가요? 이게 몇 개 있다? 4개 있네요. 그래서 24가 나올 거다라는 거네. 그럼 전체 삼각형에서 24를 빼시면 결국에 32가지가 될 건데 둔각이랑 예각이 여기에 3대 1의 비율로 들어가겠죠. 둔각이 몇이야? 1이야 3이야? 3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만 해주시면 된다?
4분의 3만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4, 8에 32니까 24가지가 둔각의 개수가 됩니다. 라고 그냥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너무 쉬었다 합시다.